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한 달 반 만에 매수세를 보여준 날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볼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꿀팁 가득 챙겨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배티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배티맨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작은 홍성학 대표님을 처음으로 모셔봤는데요. 인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강의 보여주실지 짧은 소개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녁 시간에 처음 나왔는데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말마다 포인트 집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성학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홍성학 장중일기라고 검색하시면 홍성학 대표님의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홍성학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진행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함께합니다. 주제는 홍성학의 장중일기로 함께 하시니까요. 장중에 또 정보들 챙겨갈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부터 마감 시향 이야기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수급에서는 드디어 외국인이 31거래일 만에 시장에 돌아와줬죠. 특히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사들이면서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보여줬고요. 여기에 기관의 순매수가 더해지면서 코스피의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1.82%, 2% 가까이 상승을 해서 63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상승 탄력을 줄여줬지만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0원 8전 하락하면서 1217.9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가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로 코로나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봤다는 소식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시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세가 7시 기준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비트코인이 0.82% 상승해서 8,658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어제보다는 좀 빠진 수치인데요.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25% 넘게 상승하면서 22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비트지와 아이온체인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지가 2% 빠져서 182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아이온체인은 5%가량 상승하면서 55원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리플과 모데르가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대 상승입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코인과 이오스는 1%대 동반 하락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이 아주 오랜만에 돌아와 준 만큼 앞으로 시장은 좀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께서 짧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참여자들 많은 분들께서는 가격의 조정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은 쉽게 조정이 나타나기 힘든 어떤 그런 구조 하에 있습니다.
밀려드는 자금들과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상단에 자리 잡고 있던 매물들이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 구조의 개선에 의한 어떤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수급 개선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시장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가득가득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바로 본격적으로 홍성학 대표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학입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더 시장에서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식시장에 올해 이제 30년이 되고 있고요. 대우증권에서 시작해서 증권회사를 거쳐서 이런저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적인 측면, 기업 내재 가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소위 이제 추세 시스템이라고 하는 추세 추정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제 울티마라고 하는 추세 추정 시스템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요 내용은 이제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식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차트들을 많이 보시죠. 차트를 통해서 추세란 용어도 많이 익숙하실 것이고, 추세를 통한 어떤 매매, 시장에서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등등의 얘기를 통해서 경험들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추세 매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추세 매매를 통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화면을 넘겨서 볼까요? 예, 저희 울티마 시스템은 추세 추정에 기반한 시스템이고요. 지금 먼저 좀 이따가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의 투자 방법이 수만 가지도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 투자, 소위 말해서 시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격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격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트레이딩, 매매, 주식 매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구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다 보면 두 가지가 혼재되는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가치가 낮게 거래되느냐, 높게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내재 가치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매매를 보통 칭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구조까지 맞물려서 이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서 기업의 어떤 성장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적인 어떤 측면까지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종류가 단기적인 자금 가지고는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시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자금의 한계, 운영 자금의 한계 때문에 짧은 시간 운영을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통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 특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워렌 버핏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뭐 어떤 테마냐,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접근의 방법이 조금 혼재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한 가치 투자를 할 것인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트레이딩도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스캘핑도 있고 스윙 매매도 있고 뭐 중기 매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간이 되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추세와 관련된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게 진짜 추세 매매인가, 추세 매매가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오랜만에 해서 내용들을 많이 까먹었는데요. 자, 추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추세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만 추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되는 추세가 있었죠. 추세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이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추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여름철 되면 특정한 브랜드의 옷을 많이 입게 된다든가 겨울 되면 특정한 브랜드의 패딩을 입는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유행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것을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생성되는 시기, 그다음 소멸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그 시점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만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주식시장으로 대비한다면 시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과 하락과 횡보하는 어떤 그런 국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어떤 추세적인 어떤 순환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른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뭐 추세를 확인한다,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세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난 매매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추세 추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추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는 걸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 추종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라고 하는 것이 포착될 경우에 내가 그 포착된 추세에 편성해서 올라타서 같이 가는 거죠. 뭐 내가 추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추세를 내가 포착해서 초기부터 함께 가는 것. 이게 추세 추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세 추종을 통한 어떤 시장 대응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예단하지도 않고요. 즉, 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뭐 고민하고 계시는 게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폭락할 것인가, 폭락한다면 어디까지 폭락할 것인가, 뭐 상단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다 쓸데없는 고민들입니다. 자, 실제 시장에서는 그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방향과 맞춰서 내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뭐 따라간다는 의미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내가 제대로 읽고 시장의 방향과 함께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바로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식을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 오늘 뭐 특정한 종목을 특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는 이유,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어떤 특정한 테마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특정한 테마주의 거래를 보고 따라붙는 이유는 이 주식을 오늘 사면, 이 종목을 사면, 이 테마주를 사면 내가 사는 순간 주가가 빠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절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사고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살 거니까.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갈수록 유리한 거죠.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나 보통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가는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특히 급등주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테마주, 급등주, 뭘 사야 급등하나요? 뭐 이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근데 보통 실제 매매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오늘 매수를 했는데 빠졌다. 그러면 내가 산 행동, 내가 살려고 한 목적 자체는 사자마자 올라가길 바라고 매수를 했을 텐데 사자마자 빠졌을 때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해 봐가지고요. 자, 네. 자, 특정한 위치에서 주식을 샀는데 제가 전자칠판을 잘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전 분필 세대라서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 내가 산 매매 행동 자체가 내가 살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죠. 내가 산 행동 자체는 나는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가기를 바라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사고 빠지면 틀린 거죠. 내가 생각한 내 생각과 행동이 틀린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통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주식을 사고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죠. 추가 매수를. 왜? 단가를 낮추려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잘못 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틀린 내 판단에 추가 배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고 올라갈 경우에 이게 정상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 내가 한 행동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한 배팅이 맞기 때문에 내가 맞는 배팅에 대한 추가 배팅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인 어떤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전 심리가 항상 강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파는 거는 익숙하지 않고 이익을 볼 경우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형태인데 궁극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추가 배팅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사실 추세 매매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핵심은 추세 매매는 본질적으로 얕은 손실은 다 잘라내고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너무 어렵나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후에 분필 세대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죠.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다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뭐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조정 후에는 뭐죠? 조정 후에는 상승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대체적으로 상승 후에 나타나는 그 일시적인 조정, 눌림목 구간. 눌림목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뭘 하라고 얘기해요? 저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죠. 저가 매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주가가 잠시 올라와요.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반등이라고 부르죠. 반등. 이번 코로나 전국 이후에 3월 20일부터 나타났던 게 이제 반등인데 이 반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반등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고 전해 듣고 모든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 그죠? 기술적 반등.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데 그럼 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봤던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 일시적 반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려면 그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빠져야 되죠. 빠져야만이 이게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차트 보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서 이평선들 걸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매도했더니 빠지던가요? 안 빠지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하락 중에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하락 중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일시적 반등이다 생각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여기서 만약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최근 코로나처럼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강한 리레이팅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반등이다 생각해서 또 그 하락의 폭이 굉장히 급하게 전개됐기 때문에 무섭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등을 통해서 다들 손실폭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혹은 아주 얕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매도들을 했습니다. 왜? 또 빠질 거다 생각하고. 여기서 빠질 경우에는 이게 반등이 되지만 얘처럼 여기서 빠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뭔가요? 이거는 가격이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상승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승의 시작. 상승의 시작 시점에 많은 분들께서는 일시적 반등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고 물량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큰 오류가 있는데요. 자,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라 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식을 온전히 다 들고 손실을 온전히 온몸으로 다 받아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기서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일시적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일시적 반등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자, 그럼 반대의 현상도 한번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시세가 꺾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도 이렇게 올라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이 구간을 통해서 뭘 하냐? 눌림목 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 눌림목 매수를 노릴까요? 이 가격보다 싸니까. 싼 가격에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저가 매수가 되고 눌림목 매수가 되고 성공해서 제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상승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조정이 되려면 앞으로 주가는 계속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줘야만이 올라간 게 확인돼야만이 이게 상승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조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평선도 지켜주고 20일 생명선이라 다들 얘기하잖아요. 왜 생명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저가라고 생각하고 눌림목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져버려요. 그럼 이건 뭐가 되나요? 상승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락의 시작. 자,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아까 반대로 상승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조정, 눌림목을 통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가 매수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이만큼 크게 상승했는 주식을 이만큼 빠지는 거 보고 저가 매수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이 상승이 진행될 동안 뭐 했습니까? 구경만 한 거죠, 구경만. 구경만 한 거예요. 실제 올라가는 동안은 구경만 하다가 고점을 기록하고 조금 밀리니까 어떻습니까?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이때 안 샀죠? 왜? 자, 이때 왜 안 샀냐면 아까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 왜 안 샀냐면 이 구간에서 상승이 시작될지 하락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구간에서 미리 예단하고 어떤 예단?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예단하고 주식을 처분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얘가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쭉 상승의 시작으로 연결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주식을 가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고 지켜보게 되는 거죠. 자, 요 구간이 바로 어떤 구간이냐? 최근 주식시장 구간입니다. 코로나가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3월 18일, 19일 강타하고 투매가 나오고 3월 20일 날 급격하게 돌려주고 3월 23일 날 다시 한번 맞아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빠질 거다 생각했는데 어때요? 3월 24일부터 쭉 붙여버렸죠. 쉴 틈도 안 주고 쭉 붙여버리고 있죠. 대다수의 종목들, 많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100%씩 올라오는 이 구간에 어떻습니까? 일시적 반등을 통해서 주식 팔아버리고 구경하고 있더니 빠져라 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곧 폭락할 거다.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폭락할 거다. 제발 폭락해라. 제발 빠져라. 올라가지 마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지금 주식시장에. 왜 그런 일을 겪게 되냐면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식을 들고 있다 보니까 무섭고 손실이 크고 신용 쓰신 분들 깡통 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고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최저가에 또 저가 매수 하다가 최저가 운 좋게 사신 분들은 조금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빠질 거라 생각해서 다 때려버리죠. 때려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내가 팔고 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못 사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무서워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지금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불을 붙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3월 20일 이후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던, 저가에 거래할 수 있었던 그 물량들은 이미 시장에 다 소화가 됐어요. 왜 소화됐을까? 기술적 반등이다 생각했거든요. 왜 기술적 반등이다 생각할까? 하락폭이 워낙 거세게 전개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추세 매매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 진행하는 어떤 실전 매매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필 세대다 보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싸게 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가 매수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 예? 저가 매수? 저가 매수라고 하는 이 저가는 누가 정했을까요? 시장이 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했을까요? 제가 정했을까요? 이건 정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격에 대해서 저가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저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고가, 고점.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 막 전개되다가 고점을 찍고 난 고점보다 싸다, 저가.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수한 가격. 내가 어느 가격에 샀던 간에 내가 샀던 가격 대비 주가가 빠지면 저가가 싼 가격이 되는 거죠. 내가 산 가격이 기준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산 가격, 제가 산 가격이 기준이 된다라고 누가 인정해 줬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줬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줬는데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이게 기준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 가격보다 싸면 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사게 돼요.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고 나서 주가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팔자, 현금을 확보하자, 주식 비중을 줄이자, 주식 비중을 줄여라, 현금 확보해라. 이런 어떤 일반적인 매매들을 하게 되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런 엄청난 단기적인 어떤 시장 매매가 가장 좋은 구간은 급락장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시장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 파란색이 시장 가격이에요.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다. 빠지는 구간일 때는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고 저가 매수 하다가 보면 돈이 떨어지게 되죠. 사실 저가 매수, 물타기보다 더 완벽한 투자 방법은 없어요. 투자론에서 마틴겔 방식의 투자라고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두 배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에 가서 한 번만 올라가면 내 투자한 돈을 다 회복하게 돼요. 근데 이 마틴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 돈이 무한대로 있어야 돼요, 돈이.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무한대로 있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계속 하세요. 죽을 때까지 매수하세요. 그러면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무한대로 있나요? 없어요. 자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하다가는 결국은 저가 매수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고가 매수였던 거예요. 그 다음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면 이제 실제 저가 매수를 하라고 아무리 떠밀어도 저가 매수를 못 하게 됩니다. 왜? 추가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저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놨더니 주가가 더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봤더니 내가 저가 매수라고 주가 물타기였던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에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저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주가가 빠지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있으면 빠질 때 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를 들어 최저가에 샀다. 운 좋게 정말 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시세 포착 능력이 대단해서 최저가에 샀다.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죠? 천만에요. 이 사람이 돈을 제일 작게 벌어요. 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만 경험하다가 딱 돌리게 되면 기쁘거든요. 기쁘니까 어때요?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요. 이익을 실현해버리죠. 그 다음 주가 쭉 올라가요.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기술적 반등인데 이 시장이 잘못됐어. 곧 빠질 거야. 안 빠져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털렸는데?
시장이 틀린데 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때는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지 하면서 전략을 바꾸고 따라붙게 돼요. 따라붙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따라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샀다면 그 다음 누가 사줘요?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가 빠지죠. 그러니까 덜커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야 될 구간과 팔아야 될 구간을 명확하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다가 팔고 올라가고 사고 내려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맨날 고민하는 게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갈까?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의 기본적인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을까? 그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다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하시는 서점 가면 널려있는 주식 알면 뭐 어쩌고 저쩌고 차트 뭐 며칠 배우면 주식 고수 된다 뭐 이런 차트 세력 알기 차트 급속 공략 뭐 이런 어떤 부류의 그 공부들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왜?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이평선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격도가 높아지고 패스트가 100을 넘어서고 MACD가 오실레이터가 올라가서 밀리기 이런 어떤 잡다한 것들 이걸 잡다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논리 이론들이 결국은 주식을 싸게 팔게 만들고 비싸게 싸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부르짖고 하려고 하고 행동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팔고 올라가고 사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장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시장의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는 쉽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시장의 방향이 바뀌었다 확인되는 것은 결국 가격의 반전이에요. 가격의 반전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매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비싸게 사셔야 돼요. 비싸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셔야 돼요. 가격이 하락을 기록했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비싸게 사면 안 되지. 아닙니다. 비싸게 사셔야만이 그게 진짜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저희 울티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계시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고가 이 정도면 고가야. 이평선 이격도가 110, 120이니까 이 정도면 고가가 될 거야. 그죠? 위에 상단에 200일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고점이 될 거야. 등등의 나름대로의 논리들을 가지고 고점을 예단해서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노력들을 무지하게 해요. 그리고 사실 내가 판 가격이 최고가가 됐을 때 기분이 정말 좋죠. 정말 짜릿하고 세상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근데 그 고가를 내가 노려서 한번 매도해서 성공했다. 그럼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여차하면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여차하면 내가 팔고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가 가장 용이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맞는 구간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 있을 때 기술적 지표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나 상방이나 하방이나 방향이 잡힐 때는 무용지물이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 차트상에 과열 신호들 가지고 주식 팔았더니 어떻습니까? 빠지나요? 더 올라가죠.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지금 같은 시장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불고문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안 사고 기다리자니 계속 올라가고 따라 사자니 밀릴 것 같고 바로 이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그 논리들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과열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살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싸게 사는 것이고 팔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내려와서 하락이 확인되는 시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이라고 하는 그 시점,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눌림목 시점이 어쩌면 아주 좋은 매도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나요? 자, 그 다음에 추세 매매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법은 내가 매매를 할 때 차후에 다시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현재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상을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의 구성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왜? 팔면 손해니까. 플러스 난 종목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왜 팔아야 되냐? 팔아서 이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평가 이익은 평가 이익일 뿐이다. 매도해서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 종목은 자르게 되고 손실 난 종목은 본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항상 계좌에는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쭉 나열돼 있죠. 근데 실제 여기 뭐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종목이 4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종목이 30% 손해가 나고 세 종목이 플러스가 났어요. 5%, 10%, 15% 플러스 났을 때 평균 수익률 합계는 제로다. 근데 또 다른 종목 4개인데 한 종목이 30% 플러스가 났어요. 나머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을 때도 수익률은 동일하다. 이랬을 때 어느 계좌가 훨씬 더 유리한가? 사실 이렇게 30% 되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플러스 난 종목이 많은 걸 그런 계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대다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익 나면 자르기 바쁘고 손실 나면 물타기 하기 바쁘고 손실 난 종목 본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본전 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손실 난 종목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본전 오면 기분이 좋죠. 손해를 보고 있다가 본전이 됐는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전이 돼서 기분이 좋다고 뭘 하시나요? 팔잖아요. 실컷 시간 투자하고 손해보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본전 됐을 때 좋다고 팔아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고생했다가 본전 됐다고 파는 걸 그럴 바에 왜 샀습니까? 그죠? 반대로 내가 이익 난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이익을 반납하고 시장에 반납하고 상가격에 매도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기분 어때요? 굉장히 나빠하시죠. 근데 똑같아요, 결론은. 손해를만 보고 계속 끌고 왔던 주식이 본전이 됐을 때 파는 건 기쁘고 이익이 났던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다가 본전이 돼서 팔 때 기분 나쁜 거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은 내 계좌에서 항상 플러스 나는 종목들,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추세 매매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추세 매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걸 추세 매매라고 하냐면 제가 좀 더워서요. 보통 이제 차트상으로 표시를 한다면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추세 매매라고 하면 이렇게 줄을 쭉 꺼요. 옛날엔 잘 껐지만 요즘은 뭐 HTS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을 끊고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추세가 만들어졌다. 이게 상승 추세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점에 와서 요 시점을 눌림목 매수 시점으로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락 추세는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또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해서 하락 추세다. 자, 여기서 이게 상승 추세 맞아요. 이건 하락 추세가 맞고요. 근데 이 상승 추세라고 아는 시기는 언제 알게 되느냐? 이미 시세가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 상승 추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상에 줄 끊는다고 해서 추세를 안다,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추세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쭉 빠지다가 돌리는 이 시점. 이 시점이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빠질지 올라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입지를 매수하는 거예요. 입지 매수. 잠깐 사보는 거예요. 한 방에 팍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사보는 거죠. 이런 종목이 또 나타나요. 사요. 또 나타나요. 사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잘못 산 거죠. 왜? 여기서 빠질 경우에는 샀는데 빠질 경우에는 바로 이게 하락 중에 나타난 일시적 기술적 반등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손해 보는 거 당연해요. 그렇게 매도를 해서 매매를 했는데 자, 어떤 애는 입질 매수에 샀는데 빠져요. 그럼 얘는 아직까지 아니구나. 얘도 샀는데 아니에요. 잘라요. 얘는 샀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얘는 하락 중에 나타난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상승의 시작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요 시점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이루어진다. 줄을 끄면 상승의 초기 국면에 잡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손해보고 자른 애들을 추가 매수를 해주는 거죠. 추가 매수. 네. 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잠시. 예.
네, 홍성학 대표님께서 지금 시기에 매우 적절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응해 볼 수 있는 추세 매매 기법을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현재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라고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시장에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익 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좋은 강의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홍성학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홍성학 장중일기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다양한 시장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홍성학 대표님께서 장중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홍성학의 장중일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홍성학 대표님 강의 이어가 보시죠. 자, 제가 얘기가 서두에서 좀 길어졌는데요. 자, 추세 매매를 할 때서 추세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이기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지는 매매가 아니라 시장에서 항상 이기는 매매. 내 계좌에는 항상 설령 수익을 다 반납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라도 내가 주식을 사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계좌에는 항상 플러스 난 종목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울티마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제 매매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날 경우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날 경우에 계좌 수익은 꾸준하게 우상향 계단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뭐 질문하시고 어디든 뭐 TV에서 종목 상담하시듯이 항상 중요한 거는 특정한 종목 하나하나의 시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죠. A라는 종목을 얼마에 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 혹은 얼마에 샀는데 얼마까지 올라갈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를 손해보고 있는데 본전이 올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사실. 근데 추세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질 매수 뭐 되는 종목 추가 매수 해나갈 경우에는 종목 하나하나의 시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 하나하나의 시세는 중요하지 않고요. 종목을 하나하나 사서 손해보는 거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요. 자르더라도 그게 내 계좌에 타격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종목의 시세에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을 가지게 되냐면 시장이 올라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시장이 내려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고요. 밤새 미국 시장이 올라갈까, 미국 시장이 빠질까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얼마 갈까, 코스피 지수가 얼마 갈까, 코스닥 지수가 얼마 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안에 사실 모든 정보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모든 정보의 결과물이 가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집중해서 대응할 때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그 시세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주식 샀어요. 뭐 사자마자 상한가 갔어요. 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라갔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 와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사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그냥 정상적인 일이에요. 매일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상한가 가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다른 종목 사서 하한가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서 좋고 하한가 가서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매매 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야 될 시점, 팔아야 될 시점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올라가게 돼요. 왜? 안 올라갈 종목들은 내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다 잘라버리니까.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장중 방송에 오시면 매일같이 이걸로 실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방금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이 좋고 나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좌의 내 포트에는 항상 수익이 발생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여러분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도주. 내가 주도주 투자를 해야 돼. 뭐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세 매매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실제 내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돼요. 지금 뭐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추세 매매의 단점.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현재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사야지.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추천할 때도 혹은 정부 방송에서 추천할 때도 지금 얼마인데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망치는 길이에요. 얼마 이하에서 사라는 얘기는 얼마 이하로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 때는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야 되거든요. 주식은 지금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고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걸 습관화들여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 그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 주식시장에서 항상 돈 버는 사람은 5%, 돈을 잃는 사람은 95%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얘기를 못 하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는 건 다음 주에 해도 되나요? 자, 추세 전략의 핵심은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은 알 수가 없다.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트상이 줄 꺼서 추세의 시작 시점에 이게 추세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내가 알 수는 없으나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함께 한다. 그래서 결국은 큰 추세를 내 걸로 만들어 간다. 이게 추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확인되면 진행되면 내가 배팅 규모를 계속 늘려가요. 내가 생각한 행동, 내가 생각한 부분들이 다 맞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확인을 위해서 발생하는 손실들, 작은 입질했는데 손해가 발생해서 자르는 것들은 손해가 아니고 그건 매매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계좌를 구축하기 위한, 내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걸 취한다. 작은 거, 조그만 거, 시세가 조그맣게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세는 큰 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큰 거.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추세 매매를 하게 되면 10번 매매하면 한 5번, 6번 실수할 수 있어요. 7번까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중에 한두 번 성공하는 매매가 내가 그동안 발생했던 손실을 다 만회해주고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매매가 되거든요. 실제 저희 매매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센TV에서도 다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시는 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되나요? 계속 해도 될까요? 예. 추세를 통한 시장 대응, 그럼 추세 매매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도주.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중심 종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장 중심 종목, 시장 주도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중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시장의 상황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엄청난 거대한 물결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 평이한 시장에서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들, 이게 시장 중심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중심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자분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주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우월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 아주 많이 올랐네? 저 많이 오른 거 사면 물릴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처럼 주가도 시세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오르고 나면 내리고 나면 또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진작 살 걸.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 중심 종목은 시장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그럼 주도주는 뭐냐? 주도주는 바로 시장 중심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보다 우월한 상황 하에 놓여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해당 종목의 기본적인 실적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업황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그다음 세상의 이 시류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주식시장 외부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새로운 물결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합쳐졌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시장의 주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겪게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라 해도 차트를 이제 안 보시게 될 거예요. 왜? 차트 안 봐도 올라가거든요. 매일 올라가거든요. 시장 중심 종목일 때는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주도주로서 명명 딱 되는 순간부터는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들, 외국인들까지 막 대규모로 사러 들어오고 업황 좋다라고 보고서들 매일 나오고 정보사 목표가 수정 계속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때가 주도주인데 그 주도주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잡을 경우는 늦어요. 바로 시장 중심 종목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질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결국 내 계좌에서 부진한 애들 다 탈락시키고 남아있는 애들이 결국은 시장 주도주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 홍성학 대표님께서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대표님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학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에 홍성학 장중일기라고 검색하시면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홍성학의 장중일기라고 장중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기법을 바탕으로 매매 대응하신다고 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이어지는 배트맨 2부에서는요, 이지원 전문가께서 시장에 대한 이슈와 업종 분석까지 다음 주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